기술과 예술의 결합체인 장인의 손. 그 손끝에서 나오는 정교함과 예술적 감각으로 전통 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는 안성의 문화 장인들. 손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신이 내린 선물, 그 손길을 따라가 볼까요?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오늘 만날 문화장인이 이곳에 있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는데 공방 내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반가운 목소리를 따라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빨래인 듯 무언가 세척하며 작업만 이어가는 장인.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지금 쪽으로 염색하고 있어요. 염색이요? 네. 스카프 염색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하고 있던 작업은 다름 아닌 염색인데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인데요. 얘가 공기랑 만나면 아주 예쁜 파랑으로 변하거든요. 뭐 같은가요? 한번 풀러볼게요. 꽁꽁 싸맨 끈을 풀자 색이 입혀진 스카프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어때? 멋있나요? 예쁘죠? 기하학적인 무늬,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 누군가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스카프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거죠. 어느 순간 지금 파랗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녀가 하는 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는 염색을 하시는 장인이시군요. 네, 저는 천연 염색하는 장인 장경애입니다. 두 번째 안성시 문화장인, 천연 염색을 하는 장경애 장인입니다. 자연에서 얻는 색깔들을 가지고 제가 원단에다가 물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옷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옷감 등 직물에 색을 입히는 천연 염색. 자연에서 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염색의 재료가 되는데요. 요거는 메리골드라는 꽃인데요. 우리 길가에 많이 심어 놓거든요. 얘는 이제 노란색 염료를 쓰려고 제가 채취해서 지금 말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려놨다가 끓여서 사용하면 예쁜 노란색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염색하려고 물 만들어 놓은 건데 꼭두선이라는 뿌리식물이에요. 얘는 참나무의 속 껍질인데 거기에 노란색 염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애용하는 그 쪽이라는 풀인데 가을에 제가 채취해서 말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꽃대가 올라왔을 때 잘라서 발효시켜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마디풀과인 한해살이 쪽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로 남색 염료로 쓰입니다. 이날도 쪽으로 염색을 시작한 장인. 이거는 지금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쪽은 처음엔 초록빛을 띠지만 공기와 만나 점점 남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염료랑 많이 닿는 부분은 점점 진해지겠죠. 그런 그라데이션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이렇듯 천연 염색은 표현 기법이나 재료에 따라 색과 문양도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화학 염료는 일단 쨍해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떨어져도 색깔이 만약에 빨강색이다. 그럼 빨강색 본연의 색을 탁 내요. 근데 천연 염색은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꽃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쨍하진 않지만 여러 번 염료를 반복해서 염색을 해야 제가 원하는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색을 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 오묘한 색깔을 내는 과정이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고단하긴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죠. 완성됐을 때.
손에 물이 마를 날 없는 작업. 염색을 하다 보면 손이 부르트는 일도 염료로 물드는 일도 잦지만 그럼에도 천연 염색만이 가진 매력이 너무 많다네요. 뭐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딱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제가 하는 작업들은 계획은 하지만 약간 미지의 탐험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완성됐을 때 의도하지 않은 더 멋있는 작품으로 탄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족할 만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건조 작업인데요. 날씨와 온도에 따라 발색이 달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선 건조시킬 때 아주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연 염색은 처음부터 정년부터 해갖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 들여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힘든 작업이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죠. 29년간을 꿋꿋이 버틴 천연 염색 외길. 그 인고의 시간 덕에 아주 다양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죠. 천연 염색으로 형형색색, 자연의 색을 입힌 상의, 하의 등 옷은 기본이고요. 쿠션, 신발, 생활 전반에 필요한 용품들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인데요. 활용도도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장인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천연 염색을 입문할 때 했던 작품인데요. 손목이라는 나무 심지에 붉은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끓여갖고 염색을 하면 아주 예쁜 빨강색이 나오거든요. 얘가 원래 빨강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빨간색이랑 색을 전혀 연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색인데요. 네, 뒤에는 그래도 약간 붉은빛이 조금 남아있죠. 천연 염색에 입문했을 당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작품. 그때의 열정과 마음까지 깃든 덕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랍니다. 요거 할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손 누비로 해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누벼서 만든 옷인데요. 아무한테도 안 팔았어요. 아까워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견뎌야 하는 염색.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원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했고요. 또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미술을 하고 싶어갖고 미대 진학을 하고 거기 진학할 때 제가 이제 섬유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섬유 디자인에 가면 다양한 이제 기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섬유에 할 수 있는 뭐 염색도 있고 또 타피스트리 또 직조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염색에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젊은 아가씨는 하얀 도화지가 아닌 섬유의 색을 입히는 염색에 더욱 흥미를 느꼈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달리 당시엔 두 손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한창 막 꾸미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손에 뭔가를 묻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촛농을 녹여서 실크나 천에다가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실크용 염료를 가지고 붓에다 묻혀서 그림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저의 손은 그 어린 시절에 새침대기처럼 손을 아끼고 많이 꾸미고 하는데 중점을 주기 때문에 새침대기였다. 대학 시절엔 화학염료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손에 자극이 될 만한 것은 피한 건데요. 그러던 중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죠.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천연 염색 전시를 보게 된 거예요. 궁금하기도 했고 봤는데 색깔이 되게 다양하면서 제가 원하는 색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자연에서 온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연 염색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색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천연 염색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제가 2020년도에
다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의류 산업학이라는 전공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고민했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했죠. 저의 시그니처 염색 기법인데요. 제 코트예요. 이런 노력 끝에 엄청난 성과도 이뤄냈는데요. 이 코트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요, 쪽물을 이용해서 염색 방법을 특허를 냈는데요. 염색으로 특허까지 냈다니 믿겨지시나요? 역발상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기존에 염색되어진 천연 섬유에다가 쪽이라는 염료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염색을 빼면서 염색하는 방법. 이걸 이제 특허낸 방법이거든요. 색이 입혀진 게 아니라 빠져서 나는 색인 네, 거예요? 빠지면서 쪽물이 들은 거죠. 지금 제가 입은 이 티도 그런 기법으로 완성한 거예요. 쉽게 말해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색을 빼는 유색 원단 염색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대부분 염색하면 하얀색에다가 이제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입히는 건데 제가 쪽물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색깔 있는 면 원단을 담가 놓고 제가 어디를 일이 있어갖고 그걸 바로 못 빼고 며칠을 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봤더니 어머 얘가 그쪽 염색에서 탈색이 되면서 쪽으로 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천들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쪽이라는 염료로 실험하신 분들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20년도에 특허를 하나 받았죠. 발상의 전환이 일궈낸 값진 성과. 그래서인지 특허는 물론 12번의 개인전까지 열게 해준 두 손은 장인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손은 자연이다. 자연은 똑같은 게 없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그대로, 거칠으면 거칠은 그대로 저의 손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장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번에 네. 제품할 때 그 쪽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기본 색 말고 염색해서 한번 해보려고. 네, 좋죠. 염색이 열정적인 장인 덕에 네네. 공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양한데요. 옆에 공방에서 직조 공방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문화장인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문화장님이세요? 네, 감사하게도 또, 네, 그렇게 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네요.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염색 공방을 아, 찾으신 거세요? 기존의 실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느낌, 자연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장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받고자요. 염색을 좀 해보려고요, 실염색. 염색하려고 염료를 좀 만들어놨어요. 네. 쪽하고요. 그리고 참나무 속껍질하고 꼭두선이로 지금 염료 만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다행히. 네, 저도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정렬을 해왔거든요, 실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한번 염색을 해보시죠. 일반 체험객에게 염색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최근엔 부쩍 다른 분야의 장인들과 협업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장인이 굳이 협업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천연 염색이다 보니까 직조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천이나 뭐 실 같은 거, 염색 무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같이 도움 드려서 염색도 좀 하고, 저도 이제 섬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퀄리티도 높이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죽하고 좀 콜라보로 한 작품들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장인의 공방은요. 한지, 직조, 염색, 가죽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모여있는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장인들과도 만났죠. 공방의 거리가 가까우니 교류가 잦은 것은 기본이고요. 서로의 장점을 모아 작품을 만드니 시너지 효과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도 이게 떨어져 있었다면 힘들죠. 찾으러 가야 되고 좀 어. 불편했을 텐데 바로 옆이라서.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또 작업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기대되네요, 선생님 작품이. 선생님 덕분에. 네. 선생님도 저 직접 짠 거 제 네. 작품에도 한번 이렇게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움 주십시오. 특히 실을 엮어 만든 직조는 천연 염색 재료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이날도 무려 3가지 색을 입은 어여쁜 직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널으셔. 와. 네. 희한하다. 그죠? 예쁘죠? 잘 말려서 이제 작품 네. 예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두고 천상의 하모니라고 할까요? 마치 운명처럼 실과 염색이 만나 새로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은데 네네. 멋진 발 만드셔갖고요. 꼭 보여주세요. 다음에 휴업해서 한번 작품 만들어 봐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손님이 돌아간 오후. 쉬지 않고 또다시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 무언가를 꺼내와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는 포장에 관심이 있어서 보자기 아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쪽으로 염색한 손수건인데요. 여기다 그림을 넣어갖고 보자기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장경의 장인. 조금은 느슨해져도 될 만큼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겠죠. 성취욕?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귀한 분한테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손재주가 좋으니 무엇이든 뚝딱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국 매듭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 꽃처럼 보여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작품과 미래를 위해 늘 새로운 꿈을 그려나가는 그녀. 이런 꿈을 꾸게 해준 두 손은 장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미래에도 저의 손은 자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자연은 꽃이 만개하고 그다음에 잎이 뭉성하고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는 뭐 꽃은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시든 나무 가지만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있게 해준 장인의 손. 이 손에게 전하는 그녀의 진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손을 이용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손을 이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저의 손은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천연 염색 작품처럼 그녀의 인생도 언제나 아름답길 바랍니다.